특검의 스모킹 건은 오발탄, 사고 넘치는 증거 모두 개뻥이요. 정확하게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바로 JTBC 최순실 태블릿 보도에서부터였다. 일명 최순실 태블릿에 아주 중요한 문서 파일들이 존재하는 양, 기자의 양념이 무한정 첨가된 추측성 보도를 했었다. 최순실 태블릿 PC의 실체를 알리는데 주역 노릇을 한 고영태마저도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걸 보지 못했다며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음에도 세상은 미친 듯이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고영태의 다른 증언은 잘 믿으면서 왜 이 말은 애써 모른 척하며 부정했는가?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맞습니다. 검찰에서 태블릿은 최순실 것이라고 발표하자 변희재, 도태우 변호사는 최순실도 사용할 줄 모른다는 태블릿 PC를 대중 앞에 공개하고 이경위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 이후 손석희도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상하고 유상한 멘트로 꼬리 내리고 특검도 마지막 히든 카드였던 장시호 태블릿 PC로 완전 개망신당하고 탄핵소추위도 태블릿 PC를 탄핵 사유 증거에서 제외시켜버림으로써 불발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한 떡검이 숨겨놓고 공개하지 않은 고영태 녹취록. 이 녹취록은 떡검에 의해서 공개된 것이 아니라 평검사에 의해 대중에 공개되었다. 이 녹취록은 최순실을 이용하려는 고영태 일당의 모의가 담겨있는 녹취록인데 이 녹취록을 입수하고도 떡검은 모르쇠로 일관한 꼬라지를 보면 애초 떡검의 목표는 진실 파악보다 박 대통령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해준다. 고영태 일당 음모가 담긴 녹취록이 타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고 나서도 검찰 관계자는 익명성 뒤에 쳐숨어서 한다는 짓거리가 마치 박 대통령에게 대단히 불리한 증거가 담긴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 고영태는 범죄 모의 녹취록대로 실제 일부는 재단 이사장을 몰아내는 정황이 나타났음에도 떡검은 고영태를 즉시 구속 수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 대통령 죄인 만들기에 수사 협조한다며 안민석 의원과 더불어 고영태를 내부 고발자로 둔갑시켜 영웅화시키는 촌극을 연출했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고영태는 범죄 녹취록과 상관없는 인천본부 세관장 청탁 및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 그리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여기서 잠시 주목해야 할 부분, 이미 고영태는 2016년 10월 주식 사기로 피소되었고 고영태와 함께 피소된 친구가 필리핀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중단되었다. 2017년 2월 필리핀으로 도주한 고영태 친구가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다가 바로 긴급 체포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강남경찰서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고영태를 다시 동일한 혐의로 구속 사유로 작성했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나? 고영태 녹취록을 들어보면 박근혜 정권에서 뻥 터뜨리고 그 다음 정권에서 죄를 가볍게 처리받는다라는 전략적 대화 내용이 나온다. 고영태 녹취록이 스모킹건이라는 개소리. 그래서 지금까지 고영태 녹취록이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 다음이 안종범의 수첩이 스모킹건이 될 것? 공중파 방송 및 종편이 허구한 날 저질 패널들을 초대해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떠들고 떠들었던 안종범의 수첩. 그래서 안종범의 수첩이 박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뇌물 관계를 증명해줄 아주 소중한 보물자료가 되었나? 한마디로 안종범의 수첩도 좌빨들의 희망사항과 달리 오발탄. 또한 박 대통령과 엮으려 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어떤가? 얼마 전 조윤선 장관을 석방한 재판부는 박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 관계 입증에 난항에 빠진 특검. 문재인 정권이 느닷없이 박 대통령 관련 문건이라며 꺼내놓은 저희가 수상하다. 문재인 정권은 인수 당시 인수위 측에서 전임 관련 자료가 없다며 볼멘소리 하던 기사까지 나돌았다.
이건 도리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고발까지 당해버렸고 오히려 역풍조짐이 보이자 청와대의 문건 공개 자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지만 차후 대통령기록물 위반법과 청와대의 수사지휘심에 따른 3권 분립체 여부까지 또 다른 법적 다툼을 남겨놓았다. 새벽 시간 상대 변호인 모르게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만나 회유한 떡검의 비열성 변호사를 분노하게 만들더니 오늘은 급기야 준비가 덜 되었다며 재판 휴정까지. 처음부터 자신만만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어디에 팔아먹었나. 진짜 떡검의 이런 행위는 미국이었다면 바로 아웃이었다. 언론과 방송이 만든 가짜뉴스에 편성해서 갖은 추측성 양념을 만들어 더 많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좌파들의 유튜브들, 이들은 향후 반드시 응징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검찰에서 태블릿은 최순실 것이라고 발표하자 변희재, 도태우 변호사는 최순실도 사용할 줄 모른다는 태블릿 PC를 대중 앞에 공개하고 이경위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 이후 손석희도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상하고 유상한 멘트로 꼬리 내리고 특검도 마지막 히든 카드였던 장시호 태블릿 PC로 완전 개망신당하고 탄핵소추위도 태블릿 PC를 탄핵 사유 증거에서 제외시켜버림으로써 불발탄을 스스로 인정한 꼴하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한 떡검이 숨겨놓고 공개하지 않은 고영태 녹취록. 이 녹취록은 떡검에 의해서 공개된 것이 아니라 평검사에 의해 대중에 공개되었다. 이 녹취록은 최순실을 이용하려는 고영태 일당의 모의가 담겨있는 녹취록인데 이 녹취록을 입수하고도 떡검은 모르쇠로 일관한 꼬라지를 보면 애초 떡검의 목표는 진실 파악보다 박 대통령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해준다. 고영태 일당 음모가 담긴 녹취록이 타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고 나서도 검찰 관계자는 익명성 뒤에 쳐숨어서 한다는 짓거리가 마치 박 대통령에게 대단히 불리한 증거가 담긴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 고영태는 범죄 모의 녹취록대로 실제 일부는 재단 이사장을 몰아내는 정황이 나타났음에도 떡검은 고영태를 즉시 구속 수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 대통령 죄인 만들기에 수사 협조한다며 안민석 의원과 더불어 고영태를 내부 고발자로 둔갑시켜 영웅화시키는 촌극을 연출했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고영태는 범죄 녹취록과 상관없는 인천본부 세관장 청탁 및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 그리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여기서 잠시 주목해야 할 부분, 이미 고영태는 2016년 10월 주식 사기로 피소되었고 고영태와 함께 피소된 친구가 필리핀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중단되었다. 2017년 2월 필리핀으로 도주한 고영태 친구가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다가 바로 긴급 체포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강남경찰서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고영태를 다시 동일한 혐의로 구속 사유로 작성했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나? 고영태 녹취록을 들어보면 박근혜 정권에서 뻥 터뜨리고 그 다음 정권에서 죄를 가볍게 처리받는다라는 전략적 대화 내용이 나온다. 고영태 녹취록이 스모킹건이라는 개소리. 그래서 지금까지 고영태 녹취록이 어떤 역할을 했는데? 그 다음이 안종범의 수첩이 스모킹건이 될 것? 공중파 방송 및 종편이 허구한 날 저질 패널들을 초대해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떠들고 떠들었던 안종범의 수첩. 그래서 안종범의 수첩이 박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뇌물 관계를 증명해줄 아주 소중한 보물자료가 되었나. 한마디로 안종범의 수첩도 좌빨들의 희망사항과 달리 우발탄. 또한 박 대통령과 엮으려 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어떤가? 얼마 전 조윤선 장관을 석방한 재판부는 박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 관계 입증에 난항에 빠진 특검. 문재인 정권이 느닷없이 박 대통령 관련 문건이라며
꺼내놓은 저희가 수상하다. 문재인 정권은 인수 당시 인수위 측에서 전임 관련 자료가 없다며 볼멘소리 하던 기사까지 나돌았다. 이건 도리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고발까지 당해버렸고 오히려 역풍조짐이 보이자 청와대의 문건 공개 자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지만 차후 대통령 기록물 위반법과 청와대의 수사지휘심에 따른 3권 분립제 여부까지 또 다른 법적 다툼을 남겨놓았다. 새벽 시간 상대 변호인 모르게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만나 회유한 특검의 스모킹 건은 오발탄, 사고 넘치는 증거 모두 개뻥이요. 정확하게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바로 JTBC 최순실 태블릿 보도에서부터였다. 일명 최순실 태블릿에 아주 중요한 문서 파일들이 존재하는 양, 기자의 양념이 무한정 첨가된 추측성 보도를 했었다. 최순실 태블릿 PC의 실체를 알리는데 주역 노릇을 한 고영태마저도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걸 보지 못했다며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음에도 세상은 미친 듯이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고영태의 다른 증언은 잘 믿으면서 왜 이 말은 애써 모른 척하며 부정했는가?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맞습니다.